DFS 응용으로 두 가지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위상 정렬 문제랑 강한 연결 요소 문제 두 가지 살펴볼 건데, BFS에서 살펴봤던 응용 문제보다는 좀 복잡합니다, 문제가. 그래서 문제 자체는 개념은 어렵지 않는데 그 구현하는 거에 있어서는 조금은 그 BFS 살펴봤던 문제들보다는 난이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게 위상 정렬입니다. 방향 그래프예요. 방향 그래프에서의 위상 정렬이라는 것은 이 노드들을 이 간선, 방향 간선에 의해서 정렬하는 거예요. 정렬을 해서 누가 더 먼저 와야 되고 누가 더 늦게 뭔가 처리를 해야 된다. 예를 들면 대학 교과 선운수 체계가 이렇게 그려져 있다 그러면 M을 먼저 듣고 E와 B를 들은 다음에 A를 들어야 된다. 이 순서를 우리가 이 그래프에서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넘버링을 각 노드의 1번부터 N까지 부여합니다. N번 노드는 1번, E는 2, B는 3, A는 4 이렇게 번호를 붙여서 정렬하는 것을 위상 정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위상 정렬은 유니크하지는 않아요. 유니크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보면 E와 B는 2와 3을 가질 수도 있고 얘가 2고 얘가 3을 가져도 돼요. 그러니까 두 개 다 올바른 답이 되는 거죠. 그 자체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든 방향 그래프에서 그 위상 정렬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어떤 간선이 있었다. 그러면 E와 A의 간에는 순서를 정하기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주기가 없어야 위상 정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기가 없는 방향 그래프를 우리는 DAG라고 합니다. Directed Acyclic Graph. 그래서 DAG라는 용어도 우리 컴퓨터 공학에서 많이 나오는 용어예요. 그래서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방향 그래프인데 주기가 없는. 그래서 그런데 이것 외에 모든 방향 그래프에 대해서는 위상 정렬을 할 수 있습니다. 위상 정렬을 할 때 보시면 제일 첫 번째 1이라는 노드가 얘가 1번을 받게 됐는데 이렇게 출발하는 노드는 반드시 소스 노드입니다. 그래서 DAG에서는 소스와 싱크라는 노드를 정의할 수 있는데 소스 노드는 진입 차수가 0인 노드예요. 얘로 들어가는 것이 없는 이런 것들이 없는 노드를 소스 노드라 그러고 A처럼 나가는 것이 없는 노드를 싱크 노드가 됩니다. 그래서 싱크 노드들은 위상 정렬의 끝쪽에 가 있을 거고 소스 노드는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출발을 우리는 소스 노드로부터 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이 경우에는 소스 노드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되는 거죠. 그러면 1, 2, 3, 4 또는 2, 1, 3, 4 해도 이거는 올바르게 위상 정렬이 된 것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1번을 받는 그 노드는 소스 노드가 돼야 돼요. 그러면 이 개념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위상 정렬하는 알고리즘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 알고리즘은 그러니까 위상 정렬하는 알고리즘은 궁극에는 우리는 DFS를 이용할 거예요. DFS 응용으로 살펴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먼저 DFS를 사용하지 않고 이제 한번 알고리즘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똑같은 그림을 아까 어떻게 돼 있죠? MEB A예요. 이런 그래프가 있으면 알고리즘은
G가 빈 그래프이면 종료하고요. 이건 재기 알고리즘이에요. 소스 노드를 O에 할당한다. 그러니까 시작 노드를 O에 할당하는 거예요. 그럼 M을 시작 노드로 할당합니다. 그래서 M을 1이라고 세팅합니다. 그러니까 토포로지 소트에서 M을 1이라고 할당해요. 소스 노드와 소스에 진출한 간선들을 제거합니다. 그럼 얘를 싹 제거를 해요. 그러면 요 그래프가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다시 재기적으로 호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둘 중에 하나가 소스 노드가 될 거예요. 그러면 얘를 소스 노드 치면 2, B는 2를 가져가게 되겠고, 얘를 또 싹 지우고 집어넣어요. 그러면 2가 3이 되겠고, 얘를 지우면 A가 납니다. A가 4고, 다시 반복하면은 빈 그래프니까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써서 우리는 위상 정렬을 할 수 있습니다. 매우 직관적인 방법인데, 문제는, 자, 여기서의 문제는 소스 노드를 찾아야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냐면 소스 노드와 소스 노드에 진출하는 간선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접 행렬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요 노드에 나가는 건 요거고 요 노드에 들어오는 건 요거예요. 그러면 열 정보를 보면 이 열들이 모두 0이면은 뭐예요? 이 정보들이 다 0이면은 이 노드는 소스 노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접 행렬에서는 소스 노드를 찾을 수 있는데 인접 리스트의 경우에는 역 인접 리스트가 없으면 소스 노드를 찾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어요. 또 하나의 문제는 매번 그래프에 대한 수정이 필요해요. 여기에 대해서 얘를 제거해야 되니까 이 노드가 이제 이 노드와 이 노드에서 나가는 간선들, 그러니까 요 행을 제거해야 되는 거죠. 행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접 리스트에서는 그 리스트를 제거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거를 하면은 그래프가 계속 뭔가 수정이 되죠. 수정이 돼야 되니까 그게 또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실제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데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DFS를 써서 한번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알고리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은 DFS를 응용하는데 우리가 어떤 원리냐면 얘를 1번 주겠다는 거에서 착안한 것이 아니라 거꾸로예요. 거꾸로. 즉 싱크 노드가 맨 마지막 번호를 받아야 된다는 것에 착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FS는 쭉 탐색을 하게 돼요. 그리고 싱크를 만나면은 더 이상 진행이 안 돼요. 백해서 다시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스택을 통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가서 할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갔냐에 따라서 할당을 하고 되돌아오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DFS를 응용하는데 DFS에서 맨 마지막 더 이상 갈 데 없을 때까지 가서 되돌아오면서 번호를 할당한다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visited를 false로 놓고 visited가 안 된 것은 요 소팅을 부르게 됩니다. 그럼 얘는 재기적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기가 DFS의 재기 알고리즘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true로 놓고 이제 edge들에 대해서 topological sort를 부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얘를 추가해요. 그러면 A에서 출발하면 A가 제일 마지막에 추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알고리즘은 좋은 것은 어떤 노드에서 출발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출발한 노드에 구애를 받지 않아요. 여기서 for each 노드 했기 때문에 어떤 노드에서 출발을 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B 노드에서 출발하든 C 노드에 출발하든 어떤 노드에 출발하든 상관없이 다 만족을 합니다. 그러면 실제 예제를 갖고 한두 번 해봅시다. 그러면 A에서 출발합니다. A에서 출발하면 이제 여기서 들어오면서 추루로 되겠죠. 그래서 추루로 돼요. 그 다음에 이 간선들 중에 하니까 알파벳 순으로 가겠습니다. B를 방문하게 됩니다. B를 방문하고 나고 그래서 다시 소팅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B가 추루가 되겠고 방문한 순서를 기록해야 되는데 여기다 하려고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A, B 이렇게 갑시다. 그 다음에 B 방문하고 나서는 C로 가겠죠. C, D가 있으니까 C를 방문하고 C는 추루가 됩니다. 그러면 A, B, C 순서대로 처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C에서는 D, E를 갈 수 있으니까 D로 가겠습니다. D로 가겠죠. 그럼 D가 추루가 되겠고 C, D 순서로 지금 갔습니다. 그 다음에 D에서 E로 갈 수 있어요. 그러면 A, B, C, D, E 끝났습니다. 끝나게 되면 E에서는 더 이상 여기서 E가 추루가 되고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그럼 얘가 실행이 안 되고 얘가 오더에 추가가 됩니다. 오더는 empty 리스트인데 이 empty 리스트에 여기 있으면 E가 제일 먼저 추가가 돼요. 그러면 되돌아오죠. 스택에 의해서 되돌아옵니다. 여기 D죠. D에서 이제 또 갈 수 있죠. F로 나머지는 다 비슷했으니까 F로 가게 됩니다. F에서 또 갈 데가 없어요. 그럼 F가 추가가 돼요. 그럼 F 빠져나오면 갈 데 없으니까 D가 빠져나옵니다. D에서는 다 비슷됐기 때문에 갈 데가 없어요. D, 그 다음에 C, B, A 순으로 이 오더에 추가가 됩니다. 그러면 이 추가된 순서대로 역방향으로 번호를 할당하면 돼요. 그러면 6, 5, 4, 3, 2, 1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위상 정렬을 하게 되면 이 순서대로 번호를 할당받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A에서 출발하지 않고 C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C가 추루가 돼서 들어가겠죠. 그래서 C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C에서 D, E로 갈 수 있으니까 C에서 D로 가겠습니다. 여기서 하나 가고 이렇게 가겠죠. D로 가요. 그 다음에 D에서는 E로 가죠. 그래서 E로 가면 E가 추루가 되고 E에서는 더 이상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E가 제일 먼저 추가가 됩니다. 그러면 E가 빠져나가고 D가 있는데 D에서 이제 갈 데가 또 있죠. 그러면 F로 가요. 그럼 F. 그리고 F가 빠져나오고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D가 빠져나오고 그 다음에 C가 들어가요. 그러면 끝나죠. 그런데 이 앞에서 모든 노드니까 아직 방문이 안 된 것들이 있죠. 그러면 이제 여기도 F고 A와 B 중에 하나로 하는데 A로 시작하면 A가 들어가고 추루가 되고 B가 들어가고 추루가 되는데 나머지는 다 추루니까 B에선 갈 데가 없어요. 그럼 B 들어가고 그 다음에 A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까와 차이가 없습니다. 여전히 똑같이 위상 정렬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은 어떤 노드에서 출발하든 다 요 모든 노드에서 최소 한 번은 출발하게끔 하면은 이 알고리즘이 성립합니다. 동작을 해요. 자, 그러면 이 지금은 재기적으로 리커시브 알고리즘을 이용해 가지고 스택 없이 구현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얘를 반복적으로 리커시브 없이 구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원래 우리가 갖고 있던 그 DFS 알고리즘을 적용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0에서 출발하면 0이 들어가게 되겠고 true가 되고 1, 2를 넣고 1, 2가 true가 됩니다. 그 다음에 2 빠져나오고 3, 4를 넣고 3, 4를 넣고 그 다음에 4 빠져나오고 그 다음에 5 넣고 5를 넣고 5가 빠져나오고 3이 빠져나오고 1이 빠져나온 순서예요. 그런데 이 경우에도 쭉쭉 가다 보면 5가 빠져나왔을 때 이 5에서는 더 이상 그 스택에 추가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이 방법에서 소스를 이 경우에도 소스를 알아보기는 힘들지만 반복적인 알고리즘을 사용하더라도 팝했을 때 요거 했는데 할 게 없어. 할 게 없으면 푸시하는 게 없죠. 푸시하는 게 없으면은 변한 게 없으면은 이 5가 싱크라는 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싱크면 특정한 값을 싱크에 부여할 수 있거든요. 이 알고리즘의 흐름에서. 그래서 비재기적으로 그래서 완성을 시키면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요 부분은 어떤 노드에서 시작해도 상관없이 동작하게끔 만드는 요소이고 요 부분이 DFS입니다. 그리고 요 부분은 번호를 할당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Q를 하나 썼는데 요 Q는 요 번호를 할당하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요 DFS를 가만히 보면 마이너스를 추가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은 왜 이렇게 하냐면은 일반적인 DFS에서는 0을 집어넣은 다음에 0을 빼고 1, 2를 넣어요. 0을 뺀 다음에. 그렇지만 이 경우에는 쭉 내려갔다 돌아오면서 번호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들어갔던 순서를 계속 기억하기 위해서는 0을 뺀 다음에 다시 0을 여기다가 넣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두 번째로 여기 오면은 이제는 번호를 붙일 때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DFS 용으로 쓰고 다음에는 번호 어떤 순서대로 우리가 끝까지 갔는지를 알기 위해서 다시 집어넣어야 돼요. 그런데 0을 원래 집어넣고 또 같이 집어넣으면 원래도 0 집어넣고 두 번째도 0을 집어넣으면은 이 빼고 다시 1, 2를 집어넣는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여기서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값을 푸시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값. 그리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값을 한 것은 0이 그 레이블 중에 0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0이라는 레이블이 없고 모두 양수이면은 마이너스 x를 집어넣을 수 있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x에서 받으면 되겠고 이거를 마이너스 x 집어넣지 않고 그냥 x를 추가한 다음에 여기서 뭘 보면 되냐면 visited를 검토해 봐도 돼요. 그래서
비지트 된 것은 빼내고 이 작업을 안 하고 Q에 바로 넣으면 돼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들어갔던 값과 최초로 집어넣었을 때와 다르게 집어넣어 가지고 구분할 수 있게끔 음수화하는 그런 기법이 있고요. 이렇게 음수화했을 때는 0이 있으면은 마이너스 x가 아니라 마이너스 1을 하나 더 해줘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동작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면 처음에 0에서 출발한다 그러면 0을 넣어요. 그 다음에 0이 빠져나오면서 아직 방문을 안 했기 때문에 방문을 true로 표시 안 했기 때문에 얘를 표시하고 마이너스 1을 넣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이웃들을 넣어요. 그럼 1과 2가 들어가요. 그러면 2가 빠져나가겠죠. 그 다음엔 2가 빠져나가면은 2를 true로 놓고 마이너스 3을 추가합니다. 마이너스 3을.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을 추가한 다음에 2의 이웃들을 추가해요. 3과 4를 추가합니다. 이 과정을 중간 과정 한 번씩 생략한 경우도 있으니까 잘 보세요. 그 다음에 4가 빠져나가고 4가 true가 되고 4의 마이너스 x에서 마이너스 5가 추가가 된 다음에 4의 이웃 5를 추가합니다. 그럼 5가 추가가 됐죠. 그럼 5가 빠져나가겠습니다. 그럼 5가 true가 되고 마이너스 6이 추가가 됩니다. 그러면 이 다음에는 마이너스 6이 빠져나갈 거예요. 마이너스 6이 빠져나가면 이제는 처음으로 음수값이 나왔죠. 음수값이 나오면은 그 값은 Q에 집어넣는데 어떻게 집어넣어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을 합니다. 그럼 5가 Q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Q 위에 마이너스 5가 있으니까 또 빠져나가요. 그러면서 4가 추가가 됩니다. 3이 있죠. 근데 3의 이웃들을 봅니다. 이웃은 5인데 true니까 추가될 게 없어요. 그러면 3이 빠져나가면서 3이 빠져나가면서 아직 true가 아니니까 마이너스 4가 추가가 되고 얘 이웃은 없으니까 그걸로 끝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4가 빠져나가면 3이 여기에 추가가 되겠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이 빠져요. 2가 되겠고 1이 있으니까 1을 빼고 마이너스 2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1의 이웃들은 다 처리했기 때문에 그대로 있고 2가 빠져나가면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 빠져나가면 0, 요 순서대로 할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재기적으로도 우리가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DFS를 했을 때 방문한 순서들을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스택에다가 그 노드를 다시 넣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고 이럴 경우에는 이제 요거를 이용할 수도 있고 이렇게 마이너스 값들을 넣어가지고 얘가 음수인지 양수인지를 구분해가지고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레이블을 레이블이 뭐냐에 따라서 그 레이블을 처리하는 방법들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수인 경우에 이렇게 처리할 수 있고 정수가 아니라 문자열이면은 또 다른 방법을 사용하거나 이 visited bear를 활용해야 되겠습니다. DFS의 응용 두 번째 문제로 강한 연결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강한 연결 요소 문제는 BFS에서 무방향 그래프에서 이런 거를 찾는 것과 비교가 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무방향에서는 이런 연결 요소들을 찾는 그런 알고리즘이 필요할 수 있고 방향 그래프에서는 이런 끊겨진 거 말고도 강한 연결 요소라는 것을 부분적으로 찾을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 그래프에서 강한 연결 요소라는 건 뭐냐면은 SCC라고 하는데 이 모든 노드 간에 상호 경로가 존재하는 부분 그래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어떤 애가 그 SC가 된 필요 충분 조건은
그 SCC에 두 개의 노드가 있으면 U에서 V도, V에서 U로도 경로가 모두 존재해야 됩니다. 그러면 요 그래프를 살펴보면 이렇게 전체 그래프가 4개의 SCC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요게 SCC면 1에서 3으로도 갈 수 있어야 되고 3에서 1로도 갈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갈 수 있죠. 1에서 5로도 갈 수 있고 이렇게 갈 수 있고 5에서 1로도 갈 수 있습니다. 5에서 3으로도 갈 수 있고 3에서 5로도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1에서 10일까지는 갈 수 있지만 11에서 1까지는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 SCC에 포함될 수가 없어요. 1에서 10일까지만 돼도 3에서 안 되고 5에서 안 되면 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했을 때 9에서는 7, 4, 2로 다 갈 수 있고 나머지에서도 다 9로 갈 수 있고 2에서도 나머지 갈 수 있고 나머지에서 2로 갈 수 있어야 SCC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SCC로 우리가 나눠가지고 이것들을 하나의 큰 노드로 그림을 그려서 다시 그래프를 그리면 요 모습이 되겠고 요 그래프는 DAG가 됩니다. 주기가 없어져요. 이 안에서는 주기가 있지만 이것들을 SCC로 묶으면은 이 자체는 주기가 없는 DAG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SCC를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DFS를 쓰면 구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걸 어떻게 응용을 해봐야 되겠죠. 자, DFS를 이용해서 우리가 탐색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 노드에서 한번 탐색을 해봐요. 10에서 탐색을 해보면 이렇게 가고 또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갑니다. 그럼 결과는 18, 6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요 자체는 SCC예요. 근데 4에서 출발하면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다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4로 출발하면 얘도 찾고 얘도 찾습니다. 그리고 노드 1에서 출발하면은 모든 노드로 다 갈 수 있습니다. 전체가 나와요. 그래서 이 관찰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적절한 곳에서 시작하면 SCC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적절한 곳이 뭐냐? 이제 이것이 이제 하나의 의문점이 되겠고요. 1, 3, 5에서 출발한 경우에는 어떤 노드에 시작해도 SCC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SCC가 4개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어떤 노드에서 출발하면 이 SCC를 구할 수 있는데 나머지 어떤 노드에서 우리가 실행을 해봤자 SCC를 찾을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있는 것도 있지만 없는 경우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관적인 DFS를 이용해서는 그 SCC를 모두 찾을 수 없다는 것은 이제 자명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낸 사실은 뭐냐면은 이 원래 그래프를 SCC로 묶으면 요 SCC는 요 그래프는 DAG라는 거고 우리가 DAG에서 뭘 했냐면 위상정렬이라는 걸 했었어요. 그래서 그 개념을 생각을 해보면 일반형 그래프에서 SCC의 DAG로 변환했을 때 그러니까 그래프가 방향 그래프가 있고 그 방향 그래프에서 SCC를 찾아서 DAG로 변환하면 싱크 노드에 해당되는 부분 그래프에서 시작하여서 해당 그래프를 제거하는 형태로 진행하면 모든 SCC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서 이렇게 4개의 SCC 구분했을 때 이렇게 되겠고 얘가 싱크예요. 그러면 이 싱크에 있는 노드를 출발해서 DFS를 합니다. 그러면 18, 6 요 SCC를 구하게 돼요. 그럼 얘를 제거를 해요. 그러면 얘도 싱크고 얘도 싱크가 되니까
다시 또 얘를 기준으로 SCC 하면은 얘를 찾을 수 있고 얘를 기준으로 하면 얘를 찾을 수 있어요. 그럼 얘를 제거하면은 얘가 남겠고 여기서 DFS를 진행하면은 얘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알고리즘이에요. 그러니까 싱크가 되는 애를 찾아야 돼요. DAG를 했을 때 싱크 노드가 있는 노드를 찾아야 되겠고 그 노드에서 DFS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얘를 제거를 할 테고 그 다음에는 얘나 얘에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DFS를 시작해야 되는 노드들의 순서를 알아야 돼요. 순서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럼 그 순서를 어떻게 만드냐? 핵심은 위상정렬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알고리즘은 모든 그래프의 간선을 방향을 거꾸로 바꿉니다. 거꾸로 바꾸면 싱크는 소스가 되고 소스는 싱크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건 싱크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DFS를 수행을 합니다. DFS를 수행하는데 뭘 하냐면 DFS라는 거기보다는 위상정렬을 수행합니다. 위상정렬은 DFS를 이용하는 거죠. 그러면 이 순서를 줘요. 순서를 만들어주겠고 위상정렬은. 그럼 이 순서를 이용해서 다시 DFS 수행을 하게 되면 모든 SCC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의 시간 복잡도는 이렇게 돼요. 왜 이렇게 되는지는 조금 더 뒤에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왜 역방향 그래프에서 위상정렬을 수행할까? 싱크를 찾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싱크를 찾아야 돼요. 싱크를 하나만 찾아야 되는 게 아니라 얘를 하고 나서 얘를 찾아야 돼요. 그리고 얘를 이렇게 하고 나서 얘를 찾아야 되니까 그 번호들을 찾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간선의 방향을 거꾸로 해서 위상정렬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래프가 있을 때 그 그래프를 다 수정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진행을 안 하면 돼요.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는 요 방향이니까 이 방향과 거꾸로 생각을 해서 DFS를 진행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정보들을 그래프에서 정보들이 뭐 3, 2 있으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A에서 B가 3이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B에서 A로 이게 가중치가 아니죠. 그럼 1이 있으면 A에서 B로 간선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B에서 A로 간선이 있다고 생각해 가지고 DFS를 진행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그 인접 행렬이 있으면 인접 행렬은 안 바꾸면 돼요. 만약 그 인접 리스트이면 역인접 리스트를 가지고 DFS를 위상정렬을 수행하면 됩니다. 자, 봅시다. 그냥 역방향으로 하기 전에 원래 방향대로 순방향으로 위상정렬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기서 출발해서 위상정렬을 해봅시다. 그러면 3으로 가고 작은 노드 먼저 간다고 가정해서 하면 3으로 가고 4로 가고 5로 가고 5에서 7로 갈 거고 7에서 9로 갈 거고 요 체크된 거는 이제 방문됐다 표시하는 거예요. 9에서 2로 가고 2에서 4로 갑니다. 근데 4에서는 더 이상 갈 데 없으니까 11이라는 숫자를 받게 돼요. 그리고 여기서 8로 가게 되게 10으로 가게 되겠고 10에서 8로 8에서 6으로 갑니다. 6에서는 더 이상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얘가 10번을 받아요. 그럼 되돌아오면서 9, 8, 7, 6, 5, 4 받고 3에서 안 끝났죠. 갈 데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로 가고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까
3, 2, 1. 요 순서대로 할당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싱크고 꼭 이 순서로 했더니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건 요건데 얘네들인데 얘네들은 가장 큰 번호를 안 받아요. 얘가 받죠. 얘가 받는 게 아니라. 그런데 얘는 우리가 이렇게 그렸을 때 그 싱크 SCC에 소속된 애는 아니에요. 따라서 순방향으로 SCC를 했을 때 거기서 나오는 그 노드가 거기서 나오는 그 가장 큰 값을 받은 애가 그 싱크 SCC에 소속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아까는 작은 노드 번호 했는데 큰 번호 노드 순서대로 하면 이렇게 가고 8로 가고 10이 가서 얘가 11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항상 이게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더라도 항상 그 싱크 SCC에 있는 애가 가장 큰 번호를 받게끔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역방향으로 해놓으면 이 그래프의 방향을 원래 그래프를 이렇게 바꾸면 얘 그래프를 이렇게 바꾸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가 그려진 형태가 될 거고 실제 이렇게 바꾸기 위해서 그래프의 정보는 바꾸지 않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위상 정렬을 하게 되면 어떤 노드에서 하든지 간에 이쪽에 있는 애가 가장 작은 번호를 받게 됩니다. 어디서 시작하든지 간에 얘가 가장 작은 번호를 받게 되겠고 그러면 이 번호 순서대로 위상 정렬하면 돼요. 그러면 얘가 1번이니까 얘를 이용해서 DFS를 원 그래프에 대해서 수행을 합니다. 그러면 끝나죠. 그러면 얘네들이 비스트가 되고 10, 6, 8이 하나 구해집니다. 그러면 요게 다 없어졌죠. 그러면 그 다음으로 작은 번호는 얘예요. 그럼 2를 기준으로 위상 정렬을 하면 1루는 안 가겠죠. 그러면 얘네들을 찾고 2, 4, 7, 9를 찾습니다. 그 다음에 작은 거는 8이니까 얘를 이용하게 되면 여기서는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11을 찾고 그러면 나머지 여기서 9번을 이용해서 검색을 하면은 1, 3, 5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하냐? 이 그래프에서 SCC를 모두 찾고 싶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그 그래프에 있는 간선들의 방향을 바꿔요. 근데 이거는 뭔가 안 해도 돼. 그냥 원래 갖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그거를 거꾸로 해석하면 돼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위상 정렬을 합니다. 그럼 위상 정렬 1번 위상 정렬을 합니다. 그럼 위상 정렬할 때 DFS가 한번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이 DFS에서 이제 위상 정렬을 하면 이 번호대로 얻게 되겠고 이 번호대로 얻은 다음에는 이 번호 순서대로 DFS를 진행합니다. 그 다음에 번호 순대로 원 그래프에서 DFS를 수행하면은 SCC를 모두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비용은 DFS를 2번 하는 효과가 되죠. 그러면 여전히 OM입니다. OM. 그런데 아까 OM 플러스 N으로 해석한 이유는 이거 아주 뒤로 가야 되는데 설명이 좀 빠진 게 있네요. 거기까지 가서 설명을 좀 드려보면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요 알고리즘을 보면 Q 하는 작업은 요 경우에 아까처럼
여러 개가 Q에 중복해서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면은 Q의 노드를 한 번 넣고 한 번 빼요. 그럼 Q와 관련된 작업은 총 N개가 소요됩니다. N개가. 그 다음에 나머지 요 비교하는 것은 M이 소요되는 거예요. M. 그래서 우리가 너비 우선 시간 복잡도나 또는 스택 기반 시간 복잡도나 이만큼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근데 M이 N보다 크니까 그냥 요거를 이렇게 해석해도 문제는 없고, 좀 더 자세히 표현하면 요게 원래 맞습니다. BFS도 DFS도. 그러니까 요거는 스택 또는 Q 연산, 요거는 비교 연산. 이렇게 구분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